그냥 아침에 나와서 타고 오고 밤에 들어가고 제일 편하고 좋다. 다만 사람들이 나를 배달하는 사람으로 인지한다. 다음 주에 가격은 알게 되겠지만 편집장님은 이것 500만 원은 안 넘을 거라고 그래도 보시죠. 지금 443 지금 뭐 근데 PCX를 500만 원이라고 잡아버리는 게 네. 윈도우 스크린 달고 바풍 달고 해야 기본으로 가야 되니까 되는 게 있으니까. 기본 500이라고 봤었는데 그래도 500을 넘기지 않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오토광장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스튜디오에 앉아서 영상을 찍는데 너무나도 잘하시는 분이 함께 해주시게 됐습니다. 바로 더모토의 최홍준 편집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최홍준입니다. 이번 올해부터는 편집장님이랑 이런 컨텐츠를 좀 해보려고. 말로 할 수 있는 콘텐츠. 네. 밖에 안 나가고 이렇게 약간 따뜻한 실내, 시원한 실내에서 뭔가 말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첫 주제는 다음 주에 이제 2025년형 혼다 PCX가 나오는데 더모토에서 이번 1월호에 이번 호에 내놓으신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24년 판매량 중에 1위가 PCX죠. PCX. 절대적인 1위더라고요. 압도적으로. 근데 이 PCX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두 바퀴 달린 물건이었던 거는 네. 지금 한 10년 동안 네. 매년 PCX가 가장 많이 팔리는 기종이었죠. 10년간. 네,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조금 경쟁자들이 있었지. 대림 Q2 125라든지 뭐 스즈키나 야마들에서 네. 나오는 125 스쿠터들이 있어서 경쟁을 좀 했는데 네네. 한 1년 정도 뒤에 다 정리가 된 거죠. 코로나 때 실질적으로 많이 운행이 되면서 네. 그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면서 검증이 된 거죠. 사실 레저용 모터사이클, 매뉴얼 바이크들, 리터급들을 10만 킬로 이상 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죠. 그럼요. BMW 모델 같은 경우가 장거리를 많이 타는 거라고 하더라도 10만 넘은 차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 네. 근데 PCX나 그런 스쿠터들은 열심히 일하는 애들은 그만큼 타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 10만 킬로를 뭐 4, 5년 만에 타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확실히 내구성이 검증이 돼버리는 거죠. 그 정도면 진짜 PCX는 승용이 아니라 상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참 재밌는 게 혼다에서 네. PCX라는 걸 처음에 출시했을 때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뭐 그런 거에 약자로 네. PCX라는 이름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네. 승용이야, 승용. 개인 컴퓨터로 혼자서 이게 다니는 것들 중에서 좀 럭셔리하고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주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PCX라는 스쿠터인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상용으로 냅다 그냥 정말 조져버린 거죠. 근데 정말 그래서 혼다 코리아에서는 그게 한때 고민이어가지고 아직도 아마 고민이라고 들었는데 이 상용으로 각인된 이미지를 좀 바꾸고 싶어서 근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요? 많이 팔리면 장땡 아닌가? 없다고 봐요. 자, 그러면 PCX가 왜 승용으로 만들었지만 상용으로 인기가 좋았을까요? 상용으로 타는 사람들이 승용으로 타시는 분들보다 훨씬 오래 타고 많이 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편해야 돼. 더 튼튼해야 되고 더 잘 가야 되고 출력도 좀 더 넉넉해야 되고 근데 이게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시간이 그분들한테는 금인데 그렇죠. 뭐 누구에게나 금이지만 그래서 한때 그 MX랑 많이 경쟁을 했었는데 MX가 좀 더 잘 나간다. 네. 좀 더 빠르다.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MX 타서 그 뭐 최고속을 비교하는 영상이라든지 네. 몇 번 봤어요. PCX가 많이 팔리고 이런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거를 선택하지 않는 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건 맞는 거고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거는 좀 다른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따졌을 때 PCX가 가장 믿을 만한 스쿠터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팔리고 배달 전문 이미지가 되어버렸는데 이거를 그래도 가끔 보면 승용으로 출퇴근용으로 타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아침에 나와서 타고 오고 밤에 들어가고 제일 편하고 좋다. 다만 사람들이 나를 배달하는 사람으로 인지한다. 그것만 견딜 수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 근데 또 반대로 커브를 타고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 예. 그리고 승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상용으로도 많아요. 근데 그 비율이 바뀐 거죠. 근데 그만큼 좋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궁금한 게 일본 차들이면 일본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내구성은 일단 깔고 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와중에도 PCX의 내구성 신뢰도는 월등히 좋은가 봐요. 그런 것 같아. 이게 저도 뭐 PCX를 사가지고 오래 뭐 돌려본 건 아니니까. 근데 일단 외형상 봤을 때 스쿠터니까 껍데기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네. 이 순정 페어링 가격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근데 좀 우리가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중국산 네. 저가 카울들도 엄청 많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나온 지 한 15년 정도 된 네. 모델이기 때문에 뭐 그 마이너 체인지가 계속 됐기 때문에 연식별로 조금씩 형상이 달라요. 다른데 그 형상에 맞춰가지고 중국산 저렴이 카울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리고 PCX는 중고 시장에서 거래도 잘 되지 않아요? 내놓으면 팔리지 않나요? 끝나는 팔리는 거죠, 그냥. 일꾼이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사가지고 뭐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회사 같은 데에 등록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대량 구매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뭐 한 번에 살 때 뭐 100대, 200대씩 사가지고 쫙 렌트 돌리고. 얘는 진짜 후처리까지도 완벽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도 바뀌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지션이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엔진이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뭐 아이들 스탑 같은 거 기능을 꺼도 네. 그냥 시동이 걸려 있는데 너무 조용하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용하고 진동 같은 게 거의 없으니까 오래 타도 몸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적은 거죠. 바퀴도 14인치, 13인치 네. 휠이기 때문에 다른 거 10인치, 12인치 그죠. 그런 조그만 것보다 커서 더 승차감이 좋은 거죠. 그리고 타이어도 얇아. 얇기 때문에 연비도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연비 좋고 유지비 안 들고 편하고 근데 좀 비싸다. 가격은 500만 원 정도 육박을 한다. 네. 비싸다. 아, 125 스쿠터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근데 뭐 CC당 10,000원 이 얘기는 이건 무슨 21세기 초반 얘기예요. 초반 얘기. 2000년대 초반에나 CC당 10,000원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더 기대됩니다. 25년형. 그죠. 25년형이 나오는데 큰 뭐 체인지 외형상에 달라진 점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또 그 빡센 유로 5 플러스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량이 됐겠죠. 뭐 산소 센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추가돼서 환경 기준 더 엄격한 환경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엔진으로 만들어졌고, 근데 엔진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ECU라든지 그런 약간 뭐 배기, 흡기, 포트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예민하게 배기가스가 좀 더 덜 나오게, 그리고 나와도 다시 순환돼서 다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TFT 계기판이나 뭐 그런 차이점이 좀 있던데 보니까. 칼라 계기판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서스펜션이 그 별채식이 돼가지고, 전 PCX 탔을 적에 그래도 승차감이 딱딱하다, 막 엉덩이가 아프다, 막 이렇게 느낀 적은 없었는데, 장시간 탔을 때 더 잘 버텨준다든지 네. 아니면 짐을 싣거나 텐덤을 했을 때 좀 더 이 댐핑, 리어 서스펜션에 좋은 느낌의 댐핑을 주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쇼바, 짝대기, 스프링 달린 거에 요만한 주먹만한 통이도 달려있는 거죠. 네. 이게 가스 리저브 탱크인데 그 가스쇼크이라고 하는 그 서스펜션 안에 질소가스가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서스펜션이 안에 있는 그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그 속도를 조절을 해줘가지고 좀 더 나은 승차감과 접지력 그리고 뭐 그런 충격 흡수성을 얻게 해주는 건데, 가스통이 달려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리저브 가스가 많이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작동폭이 훨씬 더 넓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리저브 탱크가 없으면 요 안에 있는 요 양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만큼 더 들어있는 거죠. 별채식 가스 탱크가 있어서 좀 더 나은 승차감과 더 나은 노면 추정성 그리고 그립력 같은 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TFT 계기판이 이제 웬만하게 생겼는데 그 조작을 하게 되는 그 오른쪽에 스위치 부분도 ADB 350과 비슷하게 그 네. 화살표 방향 그 동서남북으로 되어서 이렇게 조작하기 쉬운 이런 게 달려 있고, 그리고 T라고 써 있는 것들 저거 보면은 토크 컨트롤. 네. 저기 혼다 약자로 뭐죠 그게? HSTC. HSTC. 네. 그게 달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트랙션 컨트롤이죠. 뭐 미끄러운路면에서 바퀴가 이렇게 잠기거나 헛도는거나 뭐 그런 거를 방지해줘서 좀 더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 여기 핸들보드 이 바가 전에 드러났었는데 이것도 다 감췄네. 그런 것들이 약간 가격 상승과 좀 더 있어 보이게 하는 효과? 다음 주에 가격은 알게 되겠지만 편집장님은 이거 500만 원은 안 넘을 거라고 그래도 보시죠. 500만 원 PCX가 500만 원이 넘으면은
너무 저항이 커지지 않을까요? 지금 443 지금 뭐 근데 PCX를 500만 원이라고 잡아버리는 게 네. 윈드 스크린 달고 밥통 달고 해야 기본으로 가야 되니까 되는 게 있으니까. 기본 500이라고 봤었는데 그래도 500을 넘기지 않을 것 같아. 한 480 이렇게 맞추지 아마 않을까? 480 그리고 좀 억제시켰다고 하면 46 아니면 479 뭐 그렇게 맞추지 않았을까. 혼다가 작년에도 그렇고 나왔던 신모델들의 가격대가 맞아. 너무 좋았어. 엄청 공격적으로. 이게 공격적이다. 이게 낮춰가지고 다른 모델들과 경쟁해서 이기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만큼 덜 먹겠다 또 있는 것 같아. 소비자를 위한다고 포장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해야지 대수도 유지되고 회사의 존속과 나의 안정과 내 자리와 우리 회사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게 더 현명한 판단인 거지. 그걸 적절히 잘 포장하면 경제도 어려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네. 라고 하면 얼마나 듣기 좋아.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대수를 많이 파는 게 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지. 글로벌하게 퍼포먼스 성과를 낸 것도 입장에서도. 그리고 뭐 혼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모델들이 많이 있지. 더모토 이번 호 기사에서 탑10 판매량 탑10 중에 7대가 혼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10대를 꼽았는데 그중에 7대가 혼다라는 거는 다른 브랜드가 왜 이렇게 못 팔았냐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혼다께 이렇게 많이 팔렸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선택을 했다. 근데 작년부터 계속 정말 어렵다 안 좋다 네. 경제 뭐 침체 뭐 불황 이럼에도 불구하고 혼다가 많이 팔렸다는 거는 그래도 이런 상황일수록 더 믿을 수 있고 신뢰성 높은 바이크를 선택한다 라는 그런 거죠. 아까 말씀 중에 얘가 O2 센서, 산소 센서 집어넣은 게 유로5 플러스 대응을 위한 그 얘기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유로5로 인증받은 차들을 재고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죠. 그거 다 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털어야 되는 거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유로5 물건들 사기에는 적기일 수도 있겠네요. 가장 최적기죠. 가장 최적기. 지금 만약에 네. 어떻게 보면 바이크를 사기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일 수도 있어요. 당장 오늘 1월 15일. 1월 15일 오늘 당장. 요 얘기는 좀 더 간추려서 다시 한번 하시죠. 네.